요즘 기딸리시는 우리 양봉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이래서 국장보다는 미국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밤새 미국 증시 저는 사실 조금 밀릴 줄 알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장중에 조금 엔화 변동성도 좀 컸고 해서 밀릴 줄 알았는데 아침 눈을 떠보니까 이 친구가 다 땡겼더라고요. 뭐 아침에 보셨겠지만은 이제 뭐 인텔의 대항마가 아니죠. 인텔이 이제 저 발밑에 두고 있는 바로 이 AMD라는 회사인데, 예,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이 회사가 밤새 나스닥 종가 고가를 만들었다고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데는 근데 이제 트리거가 뭐냐가 중요한데, 엔비디아는 이벤트가 없었고 AMD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이벤트요? 이 회사가 뭐 아침에 아마 하실 건데 데이터 센터 AI 서버 제조회사 ZT 시스템을 49억 달러 인수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AI 기업들이 최근에 8월달, 7월달에 조정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엔화하고 다 복합적으로 내려왔었는데 이 AMD라는 이 반도체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49억 달러를 투자해서 다시 AI 기업을 인수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확신과 표를 가져가는 거고 이 AMD가 지난 7월 달에도 사실 영국 민간 AI 업체 그 실리오 A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는 한 6억 달러 정도니까 그거보다 많은 금액으로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다시 AI 쪽으로 같은 그림이고 미국 그 8월 한 달 동안에 제가 상승률을 봤더니 제가 보통 이제 QLD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 정도가 올랐어요. 이게 왜 자꾸 그러냐면 저는 국내 증시 올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국내 증시 아주 개떡 같으니까 해외 증시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에 8월달 상승률을 봤더니 나스닥이 대략적으로 1%, 나스닥 100, 나스닥 1%, S&P 500 1%, 그 다음에 8월 한 달 기준으로 제일 많이 빠진 게 일본 니케이가 5%,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4%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제 피습 이후에 7월 초에 러셀 2000 지수로 급하게 몰렸었다가 이제 차익 매물 나온 거고, 근데 코스피 코스닥은 마이너스 4%입니다. 예, 그리고 인도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이 흔들릴 때 이머징이라든지 약간 변동성이 큰 쪽에서는 같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폭이 제한적이면 우리가 말할 때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증시에 비해서 85% 이상의 시장 캐파가 큰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좀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사실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고 국내 증시가 어저께 흔들린 것도 그게 언론에서 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연임 효과도 큽니다. 안 좋은 쪽으로 연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투세가 폐지 안 되는 거 아닌가, 실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커요. 그게 좀 부각돼야 되는데 어제 유튜브 썸네일에는 별로 그런 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연임이 된다 해도 그 민주당 당론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또.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8월 18일 날 되게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될 건데 압도적 지지율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위원장의 이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변할지도 되게 중요했는데 일단은 기존 체제를 연연했던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뭐 2차전지 관련주도 많이 좀 밀려갔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 거와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주가는 잘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222달러입니다. 그렇지. 예, 독일에서 또 기사가 그렇게 왜 우리나라 기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탔으면은 전기차는 한 대 타고 나머지 199대가 그 불이 연소되면서 200대가 탄 건데 기사 헤드라인을 한국은 테슬라 전기차 화재 200대 전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기사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럴 때는 또 저 뭐지 그 조회수 이것도 언론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언론도 예. 그런 낚시하죠. 그래도 팩트를 그렇게 적으면 안 되지. 아니 뭐 그런 데도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에 이런 것이 활개를 피지 않나 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승질 나는 거예요. 2차 전지 가지신 분들은, 네. 저 배터리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그렇고 엔비디아는 저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왜 이래? 아니 테슬라는 저런 사고가 있는데도 저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왜 이래? 그렇죠. 문제는 거기서도 그렇지.
이 전기차 화재 이게 액션이 아니라 스프링클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잘못된 거지 바로 대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저께는 하이브리드 카는 불이 안 난다는 이상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오면서 또 하이브리드 카 관련주 쪽으로 조금 매기세가 몰리는 걸 나면서 아 이게 미쳤구나 생각해봤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네. 이거의 이해관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 2차 전지주에 물린 분들이 많잖아. 우리 맞습니다. 작년 고점서부터. 그리고 또 아침에 이제 장 열리기 전입니다만은 트럼프는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7,500달러 정도의 전기차 세액 공제의 종료를 고려한다는 기사가 이제 아침 블로그보 기사를 좀 나왔는데 이 내용 잘 보셔야 돼요. 국내 언론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드라인에 트럼프 7,500달러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이렇게 했는데 기사 원문을 잘 읽어보면 트럼프는 그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전기차 쪽으로만 7,500달러를 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기차를 타는 거고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인데 인위적으로 정해가지고 전기차 하는 데만 7,500달러 정해주는 것 자체를 종료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그러면서 또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스크와 친하게 지내겠다 그런 얘기 많거든요. 오늘 한번 또 볼만해요. 안 좋은 쪽으로 모르겠지만은 그래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게 일부러 아침부터 옆으로 센 게 아니라 요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온 겁니다. 사실 어제 상승 테마거든요. 어제만은 그런 건 아니죠. 다 같은 계리죠. 가만히 보면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지. 뭐 조금은 다릅니다. 뭐 엠폭스랑 코로나랑 조금 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긴 많이 한데 다르지. 네, 엄청나게 다른 건데 어제 이제 우리가 보통 테마의 파워를 볼 때 뭘 보냐면 전체 종목 수에서 상승 종목 수의 비율이 높은 게 찐 테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19개, 21개 종목이 있는데 엠폭스 관련주가 19개 상승하고 2개 하락해서 상승 비율이 90%면 얘는 진짜 센 거고 물론 구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모더나라고 적혀 있는 게 만약 6개의 테마가 있는데 5개가 상승하고 1개가 또 83%, 요 정도는 괜찮은 건데 요 뭐 메르스라 해가지고 20개가 있는데 13개, 7개면 얘 들어가는 애들은 조금 약한 거예요. 물론 종목들이 그렇게 딱딱딱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돌려서 말하면 그렇고 그냥 주도주가 희미한 상태에서 시장이 코로나고 원래 언론 보도가 이렇게 보면 중복된 보도가 복합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보시면은 이제 매체별로 쭉 있는데 뉴스, 국민, MBN, 한격 뭐 이렇게 연합 다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 뭐 사실 개학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 개학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죠. 예. 초등학생들 개학 가을 시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좀 많긴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 진단 키트도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데이터를 집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이게 왜냐면 공식적으로 팬데믹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알면 알아서 뭐 약 사 먹고 내 돈 내고 가서 검사 받고 마스크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테마주인 거예요. 테마주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없을까 싶어요. 뭐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제가 굳이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입니다 정리해 볼 필요는 없을 거 제가 딱 볼 때 세 친구를 딱 찍어요. 저는 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편의점이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단 키트 관련주. 이게 사실 보면 어저께 대원제 콜대원 같은 것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감기약 같은 애가 물론 사실 이제 치료제가 딱히 없다 보니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보건소 가서 백신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럼 취할 수 있는 게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열을 내려야 감기약이나 먹으면서. 네, 열을 내려야 되니까 뭐 감기약을 먹는 건데 어쨌든 간에 셀프 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업 비용이나 부담이 늘어가니까 시젠 휴마시스 ST 바이오 센서로 이어지는 요 대장주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얘들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돈이 이제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요 친구들이 꺾이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개발 좀 다르지만.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바로미터를 보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근데 주가가 하필이면 잘 보시면 봐봐요. 봐봐. 한 지난주에 올랐다가 한 3, 4거래일 정도 쉬었다가 어제 팍 튄 거거든요. 그럼 하필 주말 이슈도 있었고 어저께 조금 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그거 한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 기준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을 때 어제 환율인데 제가 어제도 진짜 열심히 봤는데 외국인들이 안 떠나면 환율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 달러 인덱스가 8개월 만에 최저치로 왔습니다. 101까지 떨어졌고 어제 외국인들이 제가 그래서 1,000억 정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장중에 계속 봤는데 뭐 파나 봤더니 이건 어저께 추급입니다. 삼성전자만 1,150억 판 거예요. 이거는 반도체를 판 게 아니고요. 그냥 코스피 자체를 이제 트래킹한 겁니다. 그리고 산 거는 뭐 사실 여기에는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는데 뭐 외국인들은 금융주 좋아하니까 그거 빼고 나면 그렇게 줄 건 없었고 근데 떠나지 않았다고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를 놓고 보면 8월 8일 정도 그러니까 8월 5일 날 우리가 블랙먼데이를 맞이하고 실제적으로 만기까지는 좀 내렸다가 지난 8월 9일 기준으로 지금 쭉쭉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1조 2천원이라는 지난주 12월 달 금액이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거의 1조 원대 육박했기 때문에 어제는 1,000억 정도 틀었다 보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는 어저께 수급이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삼성전자만 1,000억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스공사는 좀 뭐 최근에 기관들에서 너무 조금 밀어붙인 게 없나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익명을 나왔다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이거를 이제 누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8월 6일이 이제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저점 찍고 올라온 다음 날부터입니다. 화요일이니까 2주 전 화요일이었겠죠. 그때부터 누적을 보게 되면 역시나 하이닉스를 대략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이게 누적입니다. 어저께 이제 230억 판 게 있을까지 다 계산한 거겠죠. 누적으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를 한 7천억, 삼성전자를 4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래프도 쭉쭉 떠있는데 여기서 놓고 보게 되면은 1위, 2위 종목을 많이 산 거예요. 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원래 별력적으로 지금 보는 거고, 그래프톤이 이런 거는 개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KTNG라든지 삼바 같은 경우는 중간 과정에서 이제 8월 초선에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특징을 많이 줄 만한 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투매를 한 이후에 매수한 종목은 2종목 정도인데 힘의 논리에서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코스피가 어제처럼 변동이 클 때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목표는 조금 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은 들어오려고 하이닉스가 무조건 많이 오른다 논리는 아닌데 수급만 놓고 보면 외국인은 떠나지 않았고 속도 조절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중에 이 그림이 좀 깨졌네요. 깨졌는데 요게 왼쪽이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 한국장 열릴 때 NI 일중 흐름이고 요 오른쪽이 우리나라가 똑같은 시간대 지수의 일중 흐름입니다. 노란색이 이제 코스닥, 파란색 코스피인데 똑같죠. 근데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엔화가 이제 NIX 종식은 이미 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160엔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별로 영향을 안 미칩니다. 쉽게 말해서 엔화가 나중에 천천히 다시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140엔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외국인들이 엔캐리 청산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장중에 엔화 변동성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까 수급에서도 보셨다시피 큰 틀에서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어제장의 가장 큰 포인트가 원화 환율이 쇼크가 난 거잖아요. 1300 하루에 한 20원 정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 말은 한편 놓고 보면은 나는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좀 워낙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이제 들고 있는 것처럼 평가 손이 발생을 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환율은 올라가는 20원보다 내려가는 20원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초반까지 떨어졌으면 모든 글로벌 자금 자체가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달러 약세에 베팅하면서 그 자금을 금 가격을 온스당 2,500달러 이상까지 그다음에 국내 미국 주식 자체를 나스닥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엔화 약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인한 엑시도스는 조금 덜하다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얻어맞은 두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게 밤새 엔비디아 주가가 130달러 갔고 나스닥이 올라가고만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제 생각으로 오늘 그래 출발은 대략 한 1%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과연 외국인이 어제처럼 장 초반부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오늘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주식은 뭐 믿고 안 믿고보다 대응의 영역이나 우리 양봉 선생을 믿어도 되냐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시면 지금 이 친구가 어저께도 좀 올려 있는데 이거 죽은 차트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차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그 약간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HTS 안 보고 이렇게 보겠는데 이게 하이닉스 차트인데 지난번 요때가 20만 원 초입이잖아요.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금 반등하는 국면들은 어느 정도 여전히 이제 탄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어제 만약에 10까지 쭉 내려왔으면은 이거는 사실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이게 다시 한 방에 21만 원 이상 가고 간 건 차후의 문제일 뿐 어느 정도 다시 어제 시가 수준으로 하이닉스가 올라온다면 내일까지 나쁘지 않을 거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목요일 날 그 찐시황 나와서 요거 끝내 썸네일을 올리셨더라고요. LGD 솔루션을. 아, 그럼요. 우리 양봉 선생님 이따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해드려야지. 근데 2차 전지는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추가주를 했어요. 지금은 계속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서 여기에 그렇게 너무 저는 33만 원대 요 정도 가격에는 사야 된다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오늘 장에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올 거고 얘를 추정컨대 초반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는 별 상관없다고 하지만은 시장이 트럼프의 7,500달러에 대한 전기차 세액 공제 이슈로 또 밀린다면 사실 이거는 검도세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핑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배터리는 호재가 있어서 바닥을 찍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는 많고 돈이 못 들어오니까 주가는 밀려 있는 거다.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개인들이 사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개인들은 사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물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관들을 사는 종목은 사실 최근에 기관 콩콜 나오는 종목들이 보면 대부분이 아까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융주는 실제로 외국인이 좋아하는 거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겹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리포트가 나오냐면 삼성전자 지겹게 리포트 냅니다. 10만 전자, 9만 전자. 근데 걔네들은 안 사요. 물론 이제 뭐 기관 입장에서는 애널리스트 영역이 있고 매니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니저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단기 트레이딩에 국한화한 모습이고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이나 빠져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좋아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보통 조금 오르고 반도체 쪽이 가는 거고 변동성이 조금 작거나 반도체 쪽의 종목 상승 달리기 좀 덜 할 때는 배터리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고 그리 보는 거고 지금 33만 원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해서 내가 적극적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수급이나 향후 모멘텀 그림 측면에서는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한국도 그 능력 있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을 진짜 잘 벌어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물 경제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이런 분들이 좀 저런 높은 자리, 저런 정책을 만드는 금융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 좀 갔으면 좋겠어. 한국은 그냥 안 해본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문화가 이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능력 있게 옐런 다 있잖아 미국처럼. 참 증권사 사장들을 갖다가 그런 쪽에다 기용하기도 하고. 차차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또 순해집니까? 우리나라 아직 뭐 정치가 뭐 아직 100년도 안 됐고 차차 좋아지겠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네. 차차 좋아질 겁니다. 그런 생각. 그 청명열백 이게 아니라 나 진짜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실물 경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가장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그래도 넉넉하게 있는 분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못 벌었다? 이거는 얘는 되게 무능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회. 맞습니다. 너무 센가? 네, 자 수고하신 우리 하창봉 대표 고맙습니다.